안녕하십니까. 상급 배정 한자풀이 8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 듣기 바로 전에 확인학습도 공부했겠지요? 확인학습 어렵지요? 어렵지 않다고요? 그것은 바로 배정 한자풀이를 여러분이 충분히 했기 때문이죠. 바로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확인학습 문제풀이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왜냐고요? 배정 한자를 안다면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밥식 옆에 안석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흉년이 들어서 상 위에다 놓을 음식, 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굶주리게 되죠. 그래서 이걸 줄일기, 굶주릴기라는 글자입니다. 즉 상 위에 먹을 것이 없으면 굶주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 기갈, 기한, 즉 이 기한은 뭡니까?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걸 기한이라고 그러죠. 사실은요, 세상이 어려우면, 기한하는 백성이 많아지면 인심이 흉흉하게 돼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일단은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이번 글자는요, 이번에도 역시 밥식이 들어갑니다. 밥식은 아니지만 밥을 먹는 어떤 형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것이 밥의 형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흰백이고 그 밑에 이건 숟가락이죠. 즉 밥식과 똑같은 의미로 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고소한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 이게 없을무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을무라고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부수에서 나오는 없을무라는 글자죠. 즉 고소한 음식, 흰 쌀밥을 숟가락을 들이대고 먹다 보니까 없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아무것도 없다, 다 했다 해서 이미기, 다할 기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우리 기득권 하면 뭡니까? 이미 얻은 거죠. 기성,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기왕, 이미 일이 지나간 형태를 기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왕에 말이야, 여기까지 온 김에 좀 발 좀 담그고 가자 할 때 이미기라는 글자는요, 이미라는 뜻입니다. 결국 먹을 것을 다 먹고 없어져 버린 것을 이미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미 지나간 어떤 시간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요, 밥만을 통해서 그 의미를 금방 유추해냈습니다. 사실 소위 말하면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요. 그것을 먹다 보면 왜 그렇게 어른 것만 있고 아이들 것은 없는지 이미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이미라는 어떤 뜻을 만들어낸 거죠. 참 정확하게 만든 겁니다. 요즘이야 먹으라고 줘도 안 먹지만 옛날에는요, 밥이라는 것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버릴기라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 이 버릴기자는 여기에서 찾기에는 참 애매한 글자입니다. 원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즉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무언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쓰레기가 있고 쓰레받기가 있고 그것을 양손으로 잡고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양손에 쓰레받기를 잡고서 어떠한 그 쓰레기를 버린다는 데서 버릴 기자가 된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요 모양은 쓰레받기였고 요 나무목이 사실은 나무목이 아니고 손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쓰레받기였고 이 이를운이라는 글자는 여기서 원래 쓰레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쓰레받기에 담아서 양손으로 잡고 어딘가에 버리다 해서 버릴 기라는 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각, 기권, 폐기하다라고 할 때는 전부 다 이 버릴 기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버릴 기자를 글자의 나무목 형태나 또는 이런 어떤 글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어원에 틀림없이 쓰레받기도 있고 손도 있고 또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 어원에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작을 요라는 글자가 중요한 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요게 작을 요자고요. 여기에 창과가 있고 이건 사람인이죠. 즉 무슨 얘기냐? 적은 수의 군대가, 이 작은 사람들만 있는 군대, 즉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지키니까 이것은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즉 적은 수의 사람이 창을 들고 사람을 지키면 이게 굉장히 위태롭죠. 그래서 위태한 기미를 나타냈다가 나중에는 위태한 기미는 꼭 몇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은 다 도망가요. 그래서 몇 기, 위태할 기 또는 기미기 이렇게 된 글자죠. 기미기, 몇 기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됐습니다. 우리 기미, 기하급수적, 기간 할 때는 전부 다 이게
그 몇기 또는 위태할기 또는 기미기 이렇게 쓰였다는 얘기죠. 위태하다라는 뜻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지금은 위태한 기미만 남아있다 해서 기미기자입니다. 이처럼요. 분해가 안 될 것 같은 글자도 분해가 되죠. 이것이 한자가 이야기고 조립이고 과학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요. 바로 기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극이 옆에 하품음. 사실 이 극이는 무언가 지시하는 그런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요. 덕이 있는 사람을 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인할 때 덕스러운 사람을 기인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마치 부족한 사람을 흠이 있는 사람을 부족한 그 사람은 항상 거짓말로 남을 속인다 해서 속일 기자라는 자입니다. 즉 덕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덕이 부족한 사람, 흠이 있는 이게 하품자인데 흠이 있다라고 할 때도 쓰거든요. 즉 그 덕이 있어야 될 사람이 덕이 없으면 꼭 입을 벌려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속이는 작업을 한다. 이것은 그래서 속일기라고 하자 해서 속일기자입니다. 기롱하다, 사기하다, 사기치다 할 때 기, 그 다음 기심할 때 이 기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말하다 보면 그것은 속이게 된다 해서 속일기자입니다.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남자들은 거의 뻥을 치기가 쉽죠. 남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서 장가갈 만한 사람 드뭅니다. 뻥을 쳐야 됩니다. 일단 많이 있는 척, 어느 분은 또 센 척까지 하라고 그러던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뭐냐? 잘난 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는 잘난 척, 20대는 뭡니까? 그렇죠. 무언가 공부하고 아는 척을 해야 되죠. 그 다음 30대는 바쁜 척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무언가 잘 나가는 척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기, 속이다, 속이는 거다라고 해서 속일 기자를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아까 배웠던 몇기라는 글자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작을 요자 두 개의 창과가 있고 밭전, 즉 땅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작고 작은 어린 사람이라도 창을 들고 지켜야 하는 땅, 즉 임금이 사는 곳의 땅이 뭐냐? 그건 경기다 해서 경기기자입니다. 즉 지금 말로 말하면 경기도 할 때 이 경기는 아주 가까운 얘기로 임금이 사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창을 들고 이 임금이 있는 땅 주인은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되는 땅 이름이 뭐냐? 경기다 해서 경기기, 기내, 그 다음 기호, 충청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을 합치고 서울 지역을 합쳐서 기호학파라고 할 때 기호죠. 그 다음 경기, 서울과 그 주위의 땅을 경기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이 경기기자는 누구와 누가 경기를 붙는 경기가 아니고 임금이 있는 땅 주위의 일정한 지역을 경기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곳은요. 왜군이 오든 또 오랑캐가 오든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창을 들고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주권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말탈기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말탈기니까 당연히 말마가 들어가고요. 그 옆에 기이할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말을 기이하게 혼자서도 잘 탄다고 하는 데서 이게 말탈기자죠. 즉 기마, 기사, 기병할 때는 말탈기자입니다. 말을 기이하게 타는 사람이 말탈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말을 재주 있게 잘 타고 혼자서도 잘 타는 걸 기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승마 그러면 말을 타는 거지만 말 타고 훈련을 하고 그것을 말을 기이하게 모으는 것을 기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마병 하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모으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기마병인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긴장해야 되겠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구들견의 약자처럼 보이고 즉 구들견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밑에 흑토를 빼버리고 그 밑에 실사를 넣어놨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죠. 단단히 굳게 얽어맨 실이라는 데에서 줄이다, 즉 팽팽하게 잡아 당겨서 줄이다, 팽팽하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기뉴할 긴이라고 쓰자 해서 긴급하다 하면 뭐예요? 팽팽하고 아주 급한 것을 긴급이라고 그러고, 긴장하다, 팽팽하게 이렇게 베풀려 있는 상황을 긴장이라고 그러고요. 긴축, 단단히 쪼여서 줄이는 걸 긴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긴자가, 기뉴할 긴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알아도 이 나머지 글자들, 단어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즉, 굳게, 딱딱한 어떠한 그것을 묻기 위해서 굳게 잡아당긴 실은 그것을 팽팽하게 당기게 되죠. 그래서 이걸 줄이다, 팽팽하다, 나중에는 이것을 기뉴하다라는 뜻으로 기뉴할 긴으로 바꿔놓은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원을 알면 이 글자가 왜 긴급이나 긴축 이럴 때 쓰는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어찌나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 이 어찌나자는요, 해석하기가 참 곤란한데 이것이 원래 선역서자의 변형 형태입니다. 즉 옛날 서쪽에 사는 마을에 사는 고을의 한 종족의 이름이었다가, 그래서 이 나족이라는 종족의 이름이었다가 나중에는 어찌나라는 글자와 음이 똑같다고 해서 이것도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자 해서 어찌나 무언나자입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나락에 떨어지다, 나락. 그 다음 이게 음이 나도 되고 내도 되는 글자와 있지만 여기서는 음이 무조건 나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하가 아니고 나하 이렇게 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글자와 음이 똑같은 내자,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 자와 이 자는 음이 같다라는 이유로 같이 쓰였습니다. 원래는 서쪽에 사는 한 마을에 사는 종족의 이름이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음이 같기 때문에 같이 쓰이는 한자는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허락할 낙자입니다. 같이 보죠. 말씀원 옆에 같을 약, 즉 무슨 얘기입니까? 젊은이들이, 약관에 있는 젊은이들의 부탁한 말이, 그러한 말들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해서 허락할 낙이라고도 하고요. 이치와 딱 들이맞아요. 이게 같을 약자거든요. 이치에 맞게 말하는 것은 허락할 수밖에 없다 해서 허락할 낙자, 대답할 낙자입니다. 우리 낙부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그 다음 허락, 응낙할 때 이 낙은 대답할 낙, 허락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치와 같은 말은 꼭 허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자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결국 이치에 맞게 할 때 허락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꾸냥이라는 뜻의 아가시낭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계집녀 옆에 좋을양자, 즉 어질양자라고도 하고 좋을양이라고도 하죠. 양호한다라고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즉 어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드린다는 데서 이게 각시다 하고 또 아가시다 해서 아가시 낭자가 됐습니다. 우리 낭자 나이가 몇 살이요 할 때 낭자는 이 아가시 낭자죠. 즉 여자 중에서 어진 여자는 아가씨로 맞이해서 자기 각시로 맞이하는 걸 당연한 일이겠죠. 사실은요, 어진 여자를 맞이해야 그 집안이 잘 됩니다. 현처는 남자로 하여금 실수를 줄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진 아내는 아가씨고 그것을 각시다 해서 각시낭, 아가씨낭, 낭자라고 한다는 것은 즉 그 여자가 굉장히 어질고 품행과 인품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가씨라는 자보다는 낭자라는 글자가 더 좋은 거죠.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이에네라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사실은 말할 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애쓰는 데서 이에, 곧 이런 글자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겨우 이런 뜻의 글자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 내지, 내후 할 때 이에네자입니다. 이에네자는 이에 또는 바꾸어 말하면 또는 곧 이런 뜻으로 문장을 좀 전환시키면서 숨을 고를 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가 아까 어찌나자와 똑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이 쓰이는 어찌나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이 위에 큰 데죠. 사실은 나무목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나무의 이름을 뜻했다가 이게 보일 시자죠. 즉 그 나무를 보면 그 이름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나무의 이름이었다가 나중에는 음을 빌어서 의문사로 어찌 나 또는 어찌 내 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즉 어찌 나라는 앞에 글자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음이 두 개라는 얘기죠. 어찌 나도 되고 어찌 내도 됩니다. 우리 이때는 나락이다라고 할 때 나락이고요. 이건 내하 할 때는 내하죠. 그러니까 어찌 나자와는 약간의 다릅니다. 물론 이것도 어찌 나고 어찌 냅니다. 중요한 건 음이 같기 때문에 같이 쓰인 경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글자는 차물래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마리을리지만 이건 사실은 수염을 뜻하죠. 즉 이건 마디촌이고요. 즉 무슨 얘기냐. 수염을 손의 마디로 뽑아내는 형벌이라는 것도 그 형벌도 참아야 된다 해서 차물래죠. 즉 참고 견디다라는 뜻의 견딜래자입니다. 내구, 내한, 추위를 참는 능력을 내한력이라고 하겠죠. 이때 이것은 꼭 무거운 물건을 사람 몸에 올려놓거나 또는 수염을 뽑는 형벌도 참고 견딘다라는 뜻의 견딜래자, 참을래자인데 중요한 건요. 자기 몸에 가해지는 고통을 참는다라는 뜻으로 참을래, 견딜래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력이 좋다는 건 참고 견디는 힘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편안할 영자, 편한 영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집을 뜻하고 마음이고 이건 그릇이죠. 즉 무슨 얘기냐. 집 안에 먹을 것이 그릇에 가득 고무래로 긁어 모여 있으면 마음이 어떻단 얘기예요. 안정되고 편안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편안할 영자입니다. 즉 집 안에 있는 그릇마다 고무래로 긁어 모으듯 먹을 것이 잔뜩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해서 편안할 영자입니다. 우리 영친, 영일, 안녕 할 때 쓰는 자죠. 사실은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것만도 인내심이 굉장한 겁니다. 상급 배정한자 풀이를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은 인내심뿐만 아니라 학문의 깊이가 굉장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한자를 이처럼 이야기하면서 분해하는 작업을 통해서 접근하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